이제 계속 보겠습니다. 자, 그러면 높이 한번 볼게요. 높이. 자, 높이는 이제 우리가 위에서 썼던 너비하고 비슷해요. 비슷한데, 자, 한 가지 얘도 하나 기억하셔야 되겠습니다. 높이 하나 쓰시고요. 얘는 H 놓고 탭 누르시면은 높이가 만들어집니다. 아래다 피트가 하나 만들어서, 자, 설명 하나 쓰실 거고요. 자, 얘는요, 위에처럼 블록 요소의 컨텐츠 박스에 높이를 적용하는 속성이에요. 그리고 얘도 최초로 적용하시게 되면은 오토라고 하는 값으로 얘도 역시 만들어져 있거든요. 자, 그래서 얘는요, 컨텐츠 박스에 적용하는 속성이지만은 최초의 값으로 적용되는 오토는 자, 경계 박스가 차지하고 있는 영역을 가득 채우는 게 아니고요. 얘네는 최소 상태로 만들어져 있습니다. 최소 상태로. 그러니까 우리가 이 안에다가 무언가를 넣거나 값을 적용하지 않으면 얘는 높이가 0인 상태로 보이지 않는다 하는 겁니다. 자, 그런데 이 컨텐츠 박스에 우리가 다른 요소라든가 뭐 어떠한 글씨 그런 것들이 적용되면은 걔네들 높이에 따라서 값이 증가가 돼요. 영어를 쓸게요. 자, 그래서 그 안에 컨텐츠 박스 안에 다른 요소, 뭐 div가 됐던, 다른 블럭 요소가 됐던, 또는 인라인 됐던, 뭐가 됐던 그 안에 있는 글씨, 자, 뭐가 들어있으면은 걔네들 높이값만큼 높이가 증가를 하게 된다 하는 겁니다. 그래서 아까 우리가 샘플을 만들었을 때 div만 놓고 너비하고 높이 썼을 때 아무것도 보이지를 않았지만 안에 글자를 썼을 때 글자 크기만큼 배경 색깔이 보였죠. 자, 글자 크기만큼 얘네들은 자, 높이에 대한 영향을 받는다 하는 겁니다. 자, 그래서 자, 여기 피태그 아래에다가 자, 여기 들어가는 DL 태그 그대로 복사를 해가지고 위드 대신 높이라고 쓰시고요. 높이, 높이, 높이 쓰시고. 자, 그래서 여기서 말하는 높이는 자, 높이가 적용되는 컨텐츠 박스는 자식 요소의 높이 영향을 받습니다. 자, 그리고 나머지 값은 똑같아요. 자, 하이트 100% 넣으시면은 부모 높이를 기준으로 해서 100분의 값으로 만들어질 거고요. 그리고 연산식이라고 하는 것도 우리는 사용할 수가 있게 됩니다.
자, 되셨나요? 자, 그럼 우리는 그 아래쪽에다가 이제, 자, 마진이라고 하는 여백이 무엇인지 한번 적용해보고 확인해 보도록 하실 건데요. 자, 카페에 제가 올려놓은 거 그림을 보시면은, 자, 이게 박스 모델의 구조라고 하는 겁니다. 박스 모델의 구조. 자, 그래서 지금 여기 이 부분은 우리가 컨텐츠 영역이라고 부르는 거고요. 여기 파란색으로 표시가 되어 있는 부분 보이죠? 자, 요거를 우리가 마진이라고 부르는 영역이에요. 마진. 그래서 얘네들은 우리가 어떻게 되는지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마진이라고 하는 건요, 우리가 얘를 값을 M 놓고 탭 누르시면은 마진이 만들어지는데, 자, 마진은요, 자, 디마케이션 박스라고 하는 경계 박스와, 그러니까 다시, 자, 컨텐츠 박스 바깥으로 생기는 여백을 말하는 거고요. 그러니까 컨텐츠 박스 바깥으로 발생하는 여백을 마진이라고 하고, BR, 자, 이는 자, 디마케이션 박스하고 디마케이션 박스 안으로, 자, 컨텐츠 박스까지의 어떤 여백을 설정을 합니다. BR. 자, 따라서 자, 우리가 이제 오토라고 하는 값을 또 쓰실 거거든요. 그런데 오토라고 하는 거는 자, 디마케이션 박스에서 오토로 만들어지는, 자동으로 만들어지는 여백이 있어야지 이게 사용이 가능한 거예요. 그러니까 디마케이션 박스가 없는 상태에서는 마진에서도 오토라고 하는 값을 사용할 수가 없게 된다 하는 겁니다. 디마케이션 박스가 없으면 마진에서 오토라고 하는 값을 사용할 수 없게 됩니다. 자, 이번에도 DL 자식으로 DT DD 곱하기 4 하고 플러스 DT. 자, 얘네는요, 마진 레프트, 마진 라이트, 마진 탑 등의 자, 어느 방향이라고 하는 거를 지정을 해서 여백을 정해줄 수가 있어요.
마진, 뭐 위쪽으로 주겠다 하면 탑이 될 거고요. 그리고 마진, 오른쪽 주겠다 그러면은 라이트가 될 거고, 또 아래쪽으로 주겠다 그러면은 마진, 바텀, 그리고 마진, 레프트 해서 각각의 값을 우리가 줄 수가 있게 되죠. 자, 그래서 얘네들도 자, 위에서 M 쓰고 탭 누르면은 마진이라고 하는 거 값이 만들어지듯이 얘네들도 각각을 표현할 수 있는 표현식이 있어요. 그래서 마진 탑 같은 경우는요, MT라고 누르시면 되는 거고요. 마진 라이트는 말 그대로 MR, MB, ML 이런 식으로 값을 넣고 탭을 누르시면은 각각 방향이라고 하는 거를 만들어서 여백을 우리가 또 따로따로 설정해 줄 수가 있게 된다 하는 겁니다. 자, 근데 우리는 이런 값들을요, 자, 네 번에 나눠 갖고 쓰는 것보다 한 번에 값 좀 줄이는 게 좋아요. 그래서, 자, 마진이라고 하나 넣고 쓰는 거 보고 우리가 축약식이라고 이야기를 하거든요. 자, 여기에 HR 줄 하나 그려주고요. 다시 H4 만들어서, 자, 이걸 우리가 축약 표현식이라고 이야기를 할 겁니다. 자, 이거를 또 우리가 줄여서는 축약식이라고도 이야기를 해요. 축약식. 그래서 축약식이라고 하는 건요. 자, 우리가 이제 속성이라고 하는 게 접두사와 전미사로 나누어 볼 수 있는데 하이픈을 기준으로 해서 앞에 있는 건 접두사, 뒤에 들어가는 거를 전미사라고 이야기를 할 겁니다. 그래서 전미사가 생략이 되어 있는 형태를 보고 우리는 축약식이라고 해요. 자, 예를 들어서 자, 프로퍼티 하고 뒤에다가 다른 어떠한 이름, 네임이 들어가는 경우가 있죠. 그리고 뒤에다가 속성 값이라고 하는 밸류가 이렇게 쓰이잖아요. 이 형태를 우리는 플레임이라고 이야기를 할 겁니다. 요게 속성 플레임이에요. 자, 근데 얘를 축약 표현식으로 쓰면요. 자, 뒤에 들어가는 name이라고 하는 게 전미사거든요. 이거가 제거가 되고, 자, 이렇게만 쓰는 거 보고 얘를 축약식이라고 이야기를 할 거예요. 그래서 아래 거를 얘를 축약 표현식이라고도 이야기를 합니다. 그러면 값을 하나만 써가지고, 자, 우리가 그 마진에 대해서 상하조의 값을 어떻게 구분을 하느냐? 구분을 하셔야지 되거든요. 자, DL, 자식으로 DT, 자, 형제로 DD 곱하기 4, 그리고 형제로 DT 넣을 거고요. 위에는 셀렉터, 그리고 아래에는 가로 열고. 자, 그래서 이 네 개 전부 다 마진이라고 쓸 거, 마진. 자, 그래서 여기다가 값을 4개를 전부 다 쓰면요. 여기에 들어가는 값은 상하좌우 전부 다 똑같은 값을 적용을 하시게 됩니다. 그래서
하나 쓰면 얘는 전부 다 상하좌우 같은 값이에요. 자, 그런데 마진에다 값을 내가 value라고 하는 값을 4개를 나눠 썼다. 자, 각각의 값은 우리가 공백 문자인 띄어쓰기로 구분을 하실 거거든요. 그러면은 n가 어느 특정한 위치를 가리키는 거예요, 각각이. 자, 그래서 가장 처음에 쓴 거는 자, 마진 탑 위쪽 값을 가리킵니다. n은 여백 위쪽을 가리키는 거예요. 그리고 두 번째 쓴 값은요, 시계 방향으로 돌아갈 거거든요. 그러면 얘는 오른쪽 값을 가리키는 거고, 세 번째 쓴 값은 얘는 아래쪽에 있는 값을 가리키는 거고, 네 번째 쓰는 값은 결과적으로 마지막 남은 왼쪽 값을 가리키는 거예요. 자, 그래서 시계 방향으로 돌아가기 때문에 처음에 들어가는 값을 상, 그리고 두 번째 값은 우, 세 번째 값은 하, 네 번째 값은 좌측에 대한 여백의 값을 서로 이렇게 나타내는 거다라고 하는 겁니다. 상, 우, 하, 좌 이런 식으로 시계 방향으로 값이 돌아가게 돼요. 자, 그러면은 하나 더 쓸 수 있고 네 개 더 쓸 수 있다 그러면은 두 개 또는 세 개의 값을 우리가 또 쓸 수가 있을 거거든요. 자, 그러면 만약에 값을 3개를 썼다라고 우리가 생각을 해 봅시다. 3개. 또는 2개도 값이 있으니까요. 2개. 자, 그래서 앞에 쓰는 거는 무조건 위쪽부터 가리킨다고 생각하시면 되는 거거든요. 그러면은 요거는요. 자, 위, 아래 값을 가리키는 거예요. 그래서 여기 앞에 쓴 거는 상하 값을 가리킨다라고 한다면 뒤에 쓴 2개는 좌우에 있는 값을 가리키는 거겠죠. 그래서 앞에 값은 상하, 뒤에 값은 좌우를 가리켜요. 근데 값을 3개 쓰면요. 처음에 쓴 거는 상이라고 했죠. 그럼 두 번째 쓴 거는 좌우, 세 번째 쓴 값은 하, 아래쪽을 따로따로 이렇게 각각 지정을 하게 됩니다. 그래서 처음 거는 상, 얘는 좌우, 얘는 아래쪽의 값을 각각 가리키게 되는 거예요. 자, 그래서 마진이라고 하는 거를 하나 써놓고 각각의 값을 따로 구분을 하시거나 이런 식으로 개별적으로 줄 수가 있게 된다 하는 겁니다. 자, 그렇다면 다시 자, 04-3으로 넘어가겠습니다. 04-3 여기로요. 자, 만들어 놓은 거 있으시죠? 여기에. 자, 그러면 나는 이거를 아까처럼 다시 400으로 놓고요. 자, 적용해 놓고 확인해 봤더니 얘네가 이런 식으로 보여지고 있다 하는 거예요. 자, 그렇지만 우리는 웹사이트라고 하는 거를 왼쪽이나 오른쪽 한쪽으로 치우쳐서 만들지 않고 가운데 정렬되게끔 만들겠죠. 그쵸? 자, 그래서 가운데 정렬을 하려면은 가운데 정렬할 수 있는 속성이 따로 있으면 좋은데 이 또한 없어요. 속성이. 그래서 여기서도 우리는 이 마진이라고 하는 값을 이용을 해가지고 우리가 값을 정렬을 할 겁니다. 자, 이거 일단 지워볼게요. 박스 1. 자, 그래서 박스 1만 먼저 한번 볼게요. 박스 1은 여기 아래쪽에 있는 이거를 가리키는 거죠. 얘를. 자, 자, 그래서 박스 1을 만들어 놓았더니 우리는 지금 마진 어느 쪽으로도 값을 안 줬어요. 그쵸? 자, 안 줬음에도 박스라고 하는 거는 지금 현재 요만큼 오른쪽으로 자동으로 여백이라고 하는 걸 가지고 있다 하는 겁니다. 이건 이제 디마케이션 박스라고 하는 게 얘가 존재를 하기 때문에 오른쪽으로 여백이 생기는 게 당연하게 만들어지는 거예요.
그래서 얘를 위치를 내가 오른쪽이나 왼쪽으로 옮길 수가 있다고 한다면 아까 전에 옮길 때 마진 레프트를 오토로 놓았더니 얘네가 모양이 마진 레프트를 자 오토로 놓았더니 얘네가 오른쪽으로 정렬되고 있는 모양을 만들어 냈었죠. 그런데 만약에 나는 여기다 또 마진 라이트를 같이 오토로 주면 어떻게 될까요? 그러면은 오른쪽 왼쪽 위치 여백 값이 균등하게 배치가 되겠죠. 그래서 이렇게 놓으면은 얘네가 화면에서 보는 바와 같이 이렇게 가운데로 정렬되게 됩니다. 그럼 가운데로 정렬되었던 거 우리가 어떻게 확인을 할 거냐면요. 브라우저를 n을 줄여가지고 너비를 브라우저 크기를 늘렸다 줄였다 하면은 어느 상태에서든지 브라우저의 중심에 얘네가 배치가 되게끔 만들어질 거란 거예요. 자, 그래서 마진 라이트 오토 값을 전부 다 이렇게 레프트 라이트를 전부 다 오토로 주시면 가운데로 정렬이 되는데 이거를 우리는 두 번에 나눠 쓰지 않고 한 번에 쓴단 말이야. 한꺼번에. 자, 그러면 지금 박스 1에도 우리가 눈으로는 확인을 안 했지만은 여기는 마진 탑이라고 하는 값도 무언가를 가지고 있을 거고요. 그리고 마진 바텀이라고 하는 값도 무언가를 기본적으로 가지고 있다 하는 거예요. 그러면은 기본적으로 얘네들은 어떤 값을 가지고 있냐 하면요. 0이라고 하는 값을 가지고 있을 겁니다. 0. 자, 그러면은 레프트, 라이트, 탑, 바텀 이렇게 네 개를 써가지고 만들 게 아니고 만약에 나는 여기다가 마진 값 하나 써가지고 쟤네들을 정의를 하겠다 그러시면은 자, 위아래 값은 전부 다 똑같이 0이죠. 그러면은 값을 두 개 써서 위아래는 0, 좌우로는 뒤에다 쓰는 거 요거 이 형태를 적용하시면은 되는 거죠. 그래서 앞에 첫 번째 밸류 값은 0, 두 번째 값은 여기다가 오토라고 하는 값을 쓰시면은 자, 아이고 여기가 아니고 0 놓고 여기 마진에 오토라고 하는 값을 여기다가 적용하시면요. 자, 박스 2는 아까는 정의가 가운데 정렬이 안 됐는데 자, 이렇게 놓으시면 같이 정렬이 돼요. 그래서 값을 4개 쓰실 건지 하나만 써가지고 할 건지 우리가 생각을 해보면 하나만 써서 만들어 놓는 게 훨씬 더 짧고 간편하겠죠. 그래서 축약식이라고 하는 거는 우리는 이렇게 사용을 합니다. 자, 됐나요? 자, 그러면 이제 그 아래쪽에 우리 패딩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마진이라고 하는 게 컨텐츠 박스 바깥으로 만들어지는 여백이다라고 하면요. 패딩은 컨텐츠 박스 안쪽으로 발생을 하는 여백이에요. 얘는 P 컨텐트 박스 안으로 만들어지는 여백이다 라고 하는 겁니다.
되셨나요? 자, 아까는 우리는 이제 마진 같은 경우에는 디마케이션 박스라고 하는 곳 안에서 만들어지기 때문에 여백이 오토라고 하는 개념이 사용이 되었지만, 자, 패딩은 컨텐츠 박스 안쪽에서 만들어지기 때문에 여기에서는 오토라고 하는 개념이 적용이 안 됩니다. 자, 그래서 자, 패딩 오토라고 하는 값은 여기에서는 없어요. 자, 그래서 일단 컨텐츠 박스 안으로 만들어지는 건데, 자, 여기다 한번, 박스2에다 한번 우리가 한번 써보죠. 어떻게 만들어지는지. 자, 얘네도 마진처럼 따로따로 방향이라고 하는 거를 줄 수가 있어요. 그래서, 패딩 놓고, 탑이라고 넣으시면은, 자, 얘는 컨텐츠 박스 위쪽으로 만들어지는 여백이겠죠. 자, 컨텐츠 박스 윗부분에 만들어지는 여백을 패딩 탑이라고 부릅니다. 그래서 여기다가 적당한 값을 한번 100 픽셀 정도 넣어 보시도록 할 거거든요. 자, 저장해 놓고 확인해 보시면은, 자, 지금 여기에 보았더니 요만큼 위쪽으로 여백이 안쪽으로 생겼죠. 색깔이 들어가 있고. 자, 그러면은 컨텐츠 박스라고 하는 영역 요만큼에서 여백이 안쪽으로 이렇게 생긴 거예요. 자, 좌우로 생긴 건요, 컨텐츠 박스 파란색 영역을 기준해서 바깥으로 생기고 있는 여백이고요. 이걸 우리는 바깥으로 생기는 여백은 마진, 안쪽으로 생기는 거는 우리가 패딩이라고 부른다 하는 겁니다. 자, 그래서 얘네도 값을, 자, 패딩 탑, 패딩 바텀, 패딩 라이트, 레프트 따로따로 줄 수가 있지만은 얘네도 위에 쓴 것처럼, 자, 축약식으로 표현이 가능해요. 다만 오토라고 하는 값만 못 쓸 뿐입니다. 자, dl, dt, 자식, dd 곱하기 4 놓고요. 그리고 플러스 dt 해가지고, 자, 여기서 또 이렇게 축약식만 만들어서 한번 표현을 해보도록 하실 거예요. 셀렉터 넣고, 먼저 패딩, 값을 하나 썼을 때, 다 만들어 놓는 게 좋겠네요. 두 개, 세 개, 네 개 썼을 때 각각을 볼 겁니다. 그래서 패딩, 밸류가 하나일 때, 그리고 밸류 값이 두 개일 때, 세 개일 때, 네 개일 때. 이거는 여러분이 한번 대답을 한번 해 보시죠. 자, 패딩의 값이 하나일 때는 어디에 값이 적용이 된다고요? 상하, 좌우 전부 다. 자, 두 개일 때는요? 어디? 누가 대답하면 어디? 그쵸. 상하랑 그리고 좌우. 자, 우리는 은근히 값이 세 개일 때도 많이 씁니다. 그래서 이것도 기억을 하셔야지 돼요. 세 개일 때는 상, 그쵸. 좌우하 이렇게 들어가요. 네 개일 때는 시계 방향으로 돌아간다 하는 것만 기억하시면 돼요. 그래서 무조건 상부터 상, 우, 하, 좌측 이렇게 값이 각각 들어가게 된다 하는 거예요. 자, 그래서 나는 만약에 패딩 탑만 주겠다 그러면 PT, 자, 오른쪽만 주겠다 그러면 PR, 왼쪽으로 주겠다 PL, 아래쪽으로 여백 주겠다 그러면 PB. 그렇게 해서 탭 누르시면 각각을 만들 수가 있다 하는 겁니다.
자, 되셨나요? 자, 그러면 이제 보더 볼게요. 보더. 자, 얘는 자, 컨텐츠 영역 경계로 만들어지는 건데요. 크기에 영향을 주는 속성이에요. 그래서 얘는 컨텐츠 박스, 자, 경계에 만들어지는 테두리로 자, 전체 크기에 영향을 줍니다. 자, 그래서 보도라고 하는 건요. 일단 기본적으로 B 누르고 탭 누르시면은 자, 우리가 사용하는 속성 중에 바텀이라고 하는 아래쪽을 가리키는 속성이 따로 있어요. 그래서 B 누르고 그냥 하시면은 안 되고 BD 누르시고 때에 따라서는 BD 플러스 탭 누르시면은 완성되어 있는 코드를 우리가 볼 수가 있게 됩니다. 자, 그래서 일단 얘 속성 네 가지 우리 한번 쭉 살펴보시도록 할 건데요. DL, DT, DD 플러스 4 곱하기 4 그리고 플러스 DT. 보더. 자, 자, 우리가 이렇게 쓰는 보더도요, 어느 일정의 축약식이에요. 그런데 아까는 우리가 각각 방향을 가리켰다 그러면은 얘네는 보더 위드. 자, 얘는 테두리 선의 굵기를 말하는 거거든요. 그리고 보더 스타일. 자, 테두리 선의 모양을 말하는 겁니다. 그래서 이거 316페이지 확인해 보시면은 자, 선의 모양이 어떻게 나오는지 보고 있는데 자, 먼저 자, none 그러면은 테두리를 표현하지 않을 거를 가리키는 거고요. hidden 그러면은 테두리 선을 자, 표시가 되더라도 눈에 보이지 않도록 숨겨주는 속성인 것 뿐이고 자, 대시드 자, 테두리 선은 짧은 선, 직선으로 된 점선을 표시한다고 하는데 자, 이거를 우리가 자, 다티드를 점선으로 부른다고 한다면 자, 대시드는 우리는 파선이라고 불러. 파선. 그래서 자, 옆에 예시라고 해서 그림 보이죠? 자, 그리고 더블은 이중 겹선이라고 하는 거를 통해서 만들어 주는 거고요. 자, 그루버는 그림이 전체가 파란색이라서 잘 안 보이지만요. 홈이 파인 듯 입체적으로 만들어지는 거고, 그리고 그거 말고 저 317페이지에 솔리드라고 하는 걸 보겠습니다. 자, 실선이에요. 우리가 가장 많이 쓸 거거든요. 자, 그래서 여기서는 우리가 선의 굵기는 숫자 형태로 1픽셀이라고 쓰신다면 자, 스타일은 여기 정해져 있는 키워드 값을 쓰실 거거든요. 그래서 솔리드라고 쓰시면은 나는 스타일을 실선으로 쓰겠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들어가는 보더 컬러라고 있는데 적어도 이 세 가지 중에서 위드하고 스타일은 같이 쓰셔야지 선의 모양이 얘가 화면에서 보일 거고 컬러를 안 쓰면은 기본적으로 검정색으로 보일 겁니다. 그래서 나는 색깔을 지정해 주시겠다 그러시면은 여기다가 원하시는 색깔 오렌지면은 오렌지라고 써 주셔야지 색깔이 표시가 될 거예요. 자, 그래서 이 세 가지를 우리 이제 기본 보더라고 이야기를 하는데 적어도 이 세 가지가 쓰여야지 선의 모양이 사용자가 원하는 형태로 만들어질 거거든요.
자, 근데 저것도 우리가 여러 번 쓰기가 힘드니까, 이거 뭐 태그를 잘못 만들었구나. 어쩐지 뭔가 좀 이상하다 했었습니다. 하나 두고, 위로 올리고, 보더가 여기에 들어갈 거고, DT에는 셀렉터가 들어갈 거고. 그래서 얘네가 한 단계씩 들어가 줘야지 되겠죠. 자, 이렇게. 자, 그래서, 자, 여기 with, 스타일, 컬러라고 하는 거를 하나에다 쓰는데 지금 값의 형태가 얘는 숫자, 키워드, 색상 값으로 만들어져 있죠. 그래서 여기다가 이 세 가지 값을 띄어쓰기로 구분해가지고 순서 상관없이 배치를 시키셔도 돼요. 만약에 나는, 자, 솔리드 먼저 쓰고, 뭐 색상값 먼저 쓰고, 굵기를 나중에 쓰겠다라고 이렇게 쓰셔도, 자, 저기에서 선 색깔 만들어진다 하는 겁니다. 근데 저렇게 쓰는 것도 우리는 힘드니까요. BD 플러스 해서 넣으시면은 저기 축약식 저게 자, 기본적인 형태로는 만들어져요. 그래서 값을 우리 각각 수정하는 쪽으로 하시는 게 더 좋을 겁니다. 자, 그래서 여기다가 한번 써볼게요. 박스2에다가 BD 플러스 넣고 탭 누르시면은 자, 1픽셀 솔리드 해서 검정색으로 기본적인 형태가 만들어지는 거예요. 여기에 대한 값을 여러분들 변경하시면 되는데 얘를 50 픽셀 넣고 솔리드에 선의 색깔은 똑같이 F60이라고 준다면 자 보더가 배경과 같은 색상으로 만들어지는 거예요. 이런 식으로. 자 그래서 이렇게 만들어졌을 때 과연 자 보도가 증가를 한 건지 아니면 안쪽으로 여백이 생긴 건지 우리는 구분을 못하죠. 전체 크기만 보이기 때문에 이 말이 자, 너비에 전체 크기에 영향을 준다라고 하는 뜻을 포함을 하고 있는 겁니다. 아까 전에 보았던 형태가. 그래서 전체 크기에 영향을 준다라고 써놓은 거예요. 자, 여기까지 되셨나요? 네. 자, 그러면은 잠깐 10분 쉬었다가 와가지고 할 거는요. 자, 아까 전에 봤던 이 그림 보이셨죠? 자, 그래서 이 형태대로 자, 우리가 영역이라고 하는 거를 우리 한번 만들어 보는 것까지 한번 하실 거거든요. 그래서 이거를 어떻게 만들어 가는지 그거를 우리가 하신 다음에 여기다가 나중에 이제 크기라고 하는 거를 떻게 넣을 건지 그거를 우리 한번 같이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잠깐 10분 쉬었다가 하겠습니다.